소재민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재민 전문가님의 첫 번째 살맛나주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기 전에 살짝 스포가 됐거든요. 그래도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어떤 종목 오늘 첫 번째로 챙겨주셨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 종목 선정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테마에 좀 막 잘 움직이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저는 항상 시장을 좀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여기가 목표가가 될 수 있고 어느 날은 저기가 목표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때 팔지 못하고 나중에 물려 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앞으로 방송에서는 조금 묵직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우량주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 SK입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제 SK 지주사입니다. SK 하이닉스 아니에요. 자,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인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연말에 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왜 연말에 관심을 받느냐? 연말에는 보통 사람들이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군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을 노리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지금 중소형주가 좀 안정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좀 상승의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가 한 2700선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드렸는데 그럼 코스피 2700까지는 뭘로 올리죠? 결국엔 우량주가 주가 될 수 있거든요. 과거 에코프로, 작년 에코프로 사태 이후 에코프로 2차 전지 수급 쏠림이 풀리고 시장이 박살났을 때 시장 지수를 1월 달에 끌어올렸던 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밸류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지주사 관련주들이 힘을 내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렇게 시장 지수를 안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았던 게 반도체라던가 뭐 전력 설비 이런 애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 지수도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수를 안정적인 위치까지 올려준다라고 하면 일단 우량주가 매력이 높고 거기서 지주사도 매력이 높고 배당을 주는 회사도 매력이 높은데 SK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에 다 부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아쉽죠. 자,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메인 섹터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에서 많이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보통의 종목들은 시장 지수를 따라다녀요. 근데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세 개의 섹터, 세 개의 대표 메인 섹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힘이 없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그 다른 메인 섹터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제약바이오라는 다른 메인 섹터로 흡수되면서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반도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갑자기 반도체가 정신을 차린다?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반도체는 아마 한 2700 전까지는 횡보 구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여전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 섹터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셔야 돼요. 자, 근데 SK 같은 경우는 SK팜테코라는 비상장 주식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SK팜테코가 뭐 하는 회사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뭐 통과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생물보안법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적국 기업의 바이오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거든요. 근데 그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 의약품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뭐 이런 중국 압박용 법안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국내 위탁 생산 기업들 여기에 수혜가 예상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런 애들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SK팜테코 얘 같은 경우도 비상장 주식이지만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SK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 매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주사라는 매력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에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이제 최근에 상승이 컸으니까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이라던가 지주사에 대한 이유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가 강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에 편승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와봤고요. 또 이제 또 우스갯소리로는 또 SK 회장님께서 또 이제 이온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네, 저희 지금 SK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SK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 지금 주가 위치가 조금 반등을 했네? 라고 해도 이걸 크게 넓혀서 보면 자, 금리 인상기 때 시장지수 바닥일 때랑 크게 주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 위로 10% 정도 올라갔나? 현 가격대는 과거 코로나 때 시장 엄청 폭락했을 때 있죠. 코스피 막 1,400 가고 막 이랬을 때. 이때 주가와도 지금 주가 위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해당 종목의 가치에 비해 현재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주봉 차트를 보면 해당 종목은 좀 특이합니다. 주봉상 121선을 주기적으로 최근에 건드려주고 있어요. 여전히 하락 추세긴 해요. 여전히 하락 추세긴 하지만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이 지금 현재 17만 한 5천 원 정도 선 되거든요. 현가 대비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15% 가까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지수가 현재 바닥이라는 점, 그리고 연말 배당 관련, 지주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그 비상장 주신 인 SK팜테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한 17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제가 이거를 어저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새 잠을 좀 못 잤다 그랬잖아요. 이 종목 저 종목 돌려보면서 안전한 종목 찾으려고 어제 찾아온 건데 오늘 조금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 범위를 조금 쪼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이 종목이 좋아도 사실 손절가 없이 종목을 접근하는 건 좀 그러니까 손절가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자면, 자, 금리 인상기, 8월 폭락기, 코로나 이 당시의 저점이 거의 13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럼 얘가 이 자리를 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SK에 아주 큰일이 벌어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말 큰일이 벌어졌거나, 그게 아니면 시장이 박살나고 있던가.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지수만 무난하다라고 하면 사실 손절가를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13만 원을 이탈하면 손절이 10%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봐서 아는데 손절 10% 못합니다. 네,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10%는 부담스러워서 못 하실 테니 애초에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분할 접근하시면 돼요. 13만 5천 원까지 이 범위 내에서 한 3분할 정도로 분할 접근하시면 13만 5천 원부터 15만 5천 원 이 사이 구간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13만 원 이탈하시면 손절. 단기 목표가는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이렇게 잡고 가시면 손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6, 7% 선에서 끊길 거고요. 익절한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은 13%에서 20%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월요일 날 시장 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시초에 바로 잡지 마시고 분할로 끊어서 나눠 잡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SK 연말 배당을 노리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코스피 2,700선을 위해서는 결국 우량주가 힘을 내줘야 하는 만큼 지금이 SK를 봐봐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3만 5천 원에서 15만 6천 원 사이에서 들어가시고요. 저희 손절가는 1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7만 원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SK였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볼 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크게 두 개라고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사실 대장격인 종목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실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패밀리.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긴 시간 땅굴을 팠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구체 관련 기업이고 뭐 이 기업이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시장의 흐름의 관점으로만 선정한 종목입니다. 어차피 시장 지수가 오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섹터,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반드시 올라가줘야 시장 지수가 오를 수 있어요. 얘네들이 못 움직이면 시장 지수는 뭐 대왕고래 애들이 돌든 뭐 그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보안주들이 돌든 걔네들이 움직여서는 사실 시장 지수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시장 지수가 다시 2,700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 두 가지 섹터를 가지고 시장 지수를 2,700선까지 끌어올리고 2,700선을 돌파하는 걸 반도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머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갭자리도 살아있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 121선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 이번에 돌파해냈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부터 3분할 정도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10만 5천 원 부근 현 구간에서 한 번 그리고 10만 원 선에서 한 번 한 9만 원 선에서 한 번 이렇게 하면 평단이 한 9만 7천 원 정도 선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60일선에서 한 2, 3% 벗어나는 8만 7천 원, 8만 8천 원 이탈 시에 손절한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6에서 7% 정도로 끊길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은 13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라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여전히 자리 좋은 종목으로 에코프로머티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에코프로머티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충분히 봐볼 만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추천 주셨는데요. 우선 매수는요. 9만 원, 10만 원, 그리고 10만 5천 원 이렇게 3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저희 8만 8천 원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SK와 에코프로머티였고요.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